세계 재판으로 불릴 만큼 국내외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재계는 물론 정치권의 파장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을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특검, 삼성, 지는 쪽은 그야말로 치명타인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봐서 오늘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이게 결론적으로요. 예. K재단, 미르재단 그 제3자 뇌물 공여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이게 부정한 청탁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게 무죄 가능성이 좀 높다 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정유라 지원 부분 이 부분은 이제 그 단순 뇌물로 왜냐하면 이게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직무 관련성 대가성만 있으면 단순 뇌물은 되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이 부분은 가장 큰 쟁점이 이제 그 경제 공동체 즉 이익을 공유하는 공모 관계냐, 이익 공유하는 관계냐. 예. 이게 쟁점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이게 이익 공유 이 말이 이게 경제 공동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따라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죄 가능성의 50% 이상 걸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금 재판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긴 하지만 사실 어떤 혐의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본격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좀 짚어주시죠. 혐의는 이제 이거 5개인데요. 제가 보기에 결국 뇌물 공여예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뇌물 공여인데 그거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밖에 안 되니까 특검에서 이게 1차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 혐의를 추가했는데 그건 이제 뇌물 공여의 수단이죠. 그게 뭐냐면 이게 재산을 국외 도피한 거. 이게 형량은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50억이 넘으면 예. 재산 국외 도피. 그다음에 이거 범죄 수익 은닉 있잖아요. 요거는 이게 5년 이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횡령. 뇌물을 주다는 횡령은 또 50억이 넘으면 5년 이상입니다. 예. 무기까지 횡령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정. 크게 이거 5가지 혐의인데 본질에게 뇌물 공여로 보면 됩니다. 이 뇌물 공여가 본질이라는 말씀은 결국 뇌물 공여에 따라서 나머지 4개 혐의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엔 뇌물 공여가 만약에 무죄가 되면요. 예. 재산 국외 도피나 횡령이 전부 이게 무죄가 될 거고요. 다만 이게 위정은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나머지 무죄가 될 거고요. 대신에 이제 반대로 뇌물 공여가 유죄가 된다 해서 예. 반드시 이게 재산 국외 도피가 유죄가 되는 건 저는 아니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뇌물이 유죄가 되면 횡령은 유죄가 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회사 돈으로 뇌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산 국외 도피는 구성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 국외 도피는 이제 재산을 국외 도피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게 뇌물 유죄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이게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만 대화를 하면 상당히 복잡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사건과 좀 결부가 돼야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 뇌물이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재용 부회장이 그 당시에 부정한 청탁을 했는데 그 청탁의 내용과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유죄 무죄가 될 텐데 변호사 측, 이재용 변호사 측 주장 그리고 검사 측 주장을 한 번만 좀 알기 쉽게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결국은 이제 이거 검찰 측 특검의 주장은요. 크게 2가지인데 네. 먼저 이게 그 독대할 때 예. 삼성의 승계 구도를 도와달라. 이렇게 먼저 이제 그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다음에 그 K재단이나 미르재단에 출연했다. 요거는 이제 그 제3자 뇌물 공여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요건에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2번째 정유라 지원 부분 있잖아요. 승마 지원요. 요거는 이제 그 원래는 정유라가 제3자니까 예. 요것도 이게 제3자 뇌물로 하는 게 맞는데 다만 이게 부정한 청탁이 입증이 안 되면 제3자는 다 무죄가 되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특검에서는 제3자 뇌물로 안 하고 근데 이게 최순실하고 박근혜는 경제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게 그냥 단순 뇌물이다. 예. 이 말이 이게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뭔가 이게 그 직무 관련해서 대가성만 있으면 뇌물이 된다. 이게 특검의 이제 논리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재용 변호사 측의 논리는 반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보기에 뭐 이재용 변호인 측은 일단 이게 부정한 청탁 자체가 전혀 없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국민연금 이게 합병할 때 의결은 미리 독대하기 전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그 승계 구도와 관해서 전혀 청탁이 없었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은 아예 제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승마 지원 부분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게 그 물론 최순실이나 대통령이 이게 강요 뭔가 이게 좀 지원해주라. 왜냐하면 이게 권력자가 뭐 지원해주라면 기업이 이게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그 정유라 지원도 어느 정도 이게 강요에 의해서 한 거지 자발적으로 이게 뭔가 대가를 바라고 청탁을 먼저 하고 지원해 준 건 아니다. 이게 바로 변호인 측의 입장입니다. 그 지금 뇌물 공여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횡령이라는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뇌물 공여가 만약에 무죄가 났다. 이 경우 횡령은 반드시 무죄로 따라올 수 있는 건가요? 그쪽에 뇌물 공여가 제가 안 된다면 이거는 이제 정당하게 컨설팅 계약을 맺고 예. 지원해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횡령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뇌물 공여가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이거는 이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주는 대가로 회사 돈을 가지고 뇌물을 준 거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그 유죄가 되는 거고 뇌물 공여하고 횡령은 이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재판이 또 주목받는 이유가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 만약에 지금 이재용 변호사 측의 논리대로 좀 강요가 있었다, 부정한 뭔가 청탁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였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거는 이제 강요라면 이게 원래는 특검 이전의 검찰의 주장이죠. 예. 특검 이전의 이 검찰은 강요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대통령은 직권남용 강요죄고 그다음에 그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로 본 게 이게 원래 검찰 주장입니다. 예. 근데 특검에서 이게 뇌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오늘 아마 이게 그 제가 보기에 강요로 인정되면 그건 당연히 대통령이 우리 이게 강요 직권남용도 기소가 돼 있거든요. 예. 뇌물하고 이게 경합범으로 기소가 돼 있어요. 따라서 이게 그 아주 불리하게 대통령한테 작용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제 강요도 아니고 뇌물도 아니다. 이러면 이게 대통령도 무죄가 되는 거고 따라서 이게 그 판결 이유까지 정확하게 분석해봐야만 될 걸로 보입니다. 그 앞서서 재판이 열렸던 판결이 열렸던 부분 지금 보면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 그리고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이 재판에서는 분명히 재판부가 각각 2년 6개월씩 형을 실형을 때린다는 말은 아니고 선고를 하면서 그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복지부는 어쨌든 국민연금에 어떤 압박을 가했고 국민연금은 삼성의 승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삼성의 승계를 돕는다는 건 아니고 주주들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존해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결국 이익을 본 사람은 삼성이잖아요. 그러면 삼성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판결을 이게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예. 이게 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뭔가 이게 장관이 그 의결권 행사를 지휘했다 이런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지시 부분은 전혀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직접적으로 불리한 증거는 안 되고요. 다음에 이게 이번 사건의 특징이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고 전부 이게 여러 가지 간접 증거, 정황 증거를 가지고 이제 추론해서 이제 하는 건데. 뭐 제가 보기에 유죄 받은 게 아무래도 이게 이재용 부회장한테 유리하게는 작용 안 할 거고 하나의 어떤 불리한 간접 증거 정도는 왜냐하면 이게 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좀 부적당했다 네. 이런 부분에 이게 간접 증거로서 불리하게는 작용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대통령 지시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이게 직접 증거로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입증은 못했지만 어쨌든 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에 영향을 행사했다는 게 지금 재판부의 결론인 건가요? 어쨌든 그렇죠. 앞부분은 모르지만 그렇죠. 이게 대통령이 지시받았다면 이거는 직접 증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이러면 이게 대통령도 바로 이게 제가 되는 직접 증거 되지만 그 부분이 빠져 있고 단지 이제 연금 의결권 행사가 부적법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대통령이나 이재용한테 불리한 여러 정황 증거 중에 하나로 요래 작용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정황 네. 증거 정도로만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증거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안종범 수첩이 당초에는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다. 검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정황 증거로 지금 된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죠. 이 직접 증거하고 정황 증거를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네. 이거는 이게 그 개념의 문제지 우열의 문제는 없어요. 예를 들어 이게 사람을 죽일 때 독약을 태워가지고 먹이는 걸 봤다는 증언이 있잖아요. 예. 이건 이게 직접 증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약사가 저 사람한테 이게 독약을 내가 언제 며칠 전에 팔았다. 이 독약을 파는 것만 가지고 죽였다는 직접 증거는 아니죠. 예. 그렇지만 이 독약을 그 사람한테 파는 거는 유력한 간접 증거는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 직접 증거라는 거는 범죄 요건 사실을 바로 입증하는 예를 들어 이게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요건이잖아요. 예. 뇌물에서. 예. 그럼 이게 부정한 청탁하는 걸 독대하는 장면을 안종범 수석 옆에서 봤으면 이건 이게 직접 증거예요. 근데 안종범 수석 옆에 있은 건 아니잖아요. 예. 네. 나중에 대통령 말을 듣고 수첩에 적었잖아요. 요거는 이게 그 간접 증거가 되는 거고 따라서 이게 간접 증거하고 직접 증거의 차이는 판사는 어느 걸 믿을지는 판사가 자유이기 때문에 우열은 없지만 네. 그렇게 가장 중요한 차이가 간접 증거는 바로 범죄를 인정할 수는 없고 추론 과정. 이런 간접 증거를 보니까 아 부정한 청탁이 있었을 것이다. 예. 이걸 이렇게 추론하는 하나의 과정이 판결문에 나타나야 돼요. 따라서 이게 이번 판결문은 상당히 양도 많고 판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보이고요. 아마 이게 안종범의 수첩은 개념상 근데 예. 간접 증거로 이제 채택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돌연 입장을 좀 어느 정도 바뀐 듯한 증언을 했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한번 나와서 또 증언을 했죠. 이 부분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정유라 씨 증언은요. 예. 일단 이게 증거 능력은 인정돼요. 왜 보쌈 증언처럼 강제로 안 했다면 증거 능력은 인정되는데 그렇지만 이게 그 전문 증거가 많아요. 이 말이 이게 본인이 직접 본 게 아니고 카더라. 어머니를 통해서 삼성이 이렇다 하더라. 예. 뭐 말세타에 관여했다 하더라.
이런 게 들은 증거, 이걸 전문 증거를 합니다. 예. 따라서 이게 전문 증거는 원칙적으로 이게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일단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정유라 정은 중에 삼성에 꼭 불리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 이게 네 말처럼 타라. 이 말이 이게 역으로 해석하면 네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네 말은 아니고 삼성의 말이지만 네 혼자 그냥 네 말처럼 타라. 이런 부분에 이게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정명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이게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재판이 워낙 큰 관심을 받다 보니까 지금 재판을 내리게 될 판사에 대한 관심도 상당한 것 같아요. 근데 김진동 부장 판사인데 지난해 넥슨 공짜 주식 판결을 내린 분이라고 1심 판결이요. 네. 저는 이게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헌법 103조에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이게 판단하는데 예. 이때의 양심은 개인적 양심이 아니에요. 이 말이 이게 법관으로서 직업적인 양심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재판에서 판사의 개인적 성향을 이야기하는 걸 뭐 좋아하진 않는데 예. 아마 이게 이분이 뭐 넥슨 사건에서는 어떻게 뇌물에 대해서 이게 관련성이 없다 했다가 항소심에 바뀌었지만 다른 판결을 보면 상당히 그 법리에 따라 엄격하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게 또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할 걸로 보지 판사 개인에 대한 관심은 크게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다 이래 보입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만큼 또 관심이 있는 게 이 삼성의 초고위 임원들입니다. 특히 최지성 부회장 같은 경우는 보고한 적 없다, 내가 다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장충기 사장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나머지 4명의 임원 이분들에 대한 재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쪽이 구형 양마 보면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이 12년이고 예. 나머지 세 분은 10년이고 황성수 전문학이 7년 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제 최지성 부회장은 본인이 다 안고 가겠다. 예. 보고한 적이 없다 하지만 또 이게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 이걸 보고 판사가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자백한다 해서 내가 떠안겠다 해서 떠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항상 이게 형사재판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실체 진실이기 때문에 예. 자기한테 이게 불리한 걸 자백을 해도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자백을 안 믿습니다. 따라서 이게 아마 다른 증거를 가지고 아마 재판 판단할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밑에 임원들이 이재용 부회장보다 이게 형량이 많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다. 예. 왜 그러냐면요. 이게 항상 뇌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익이 누구한테 기속되느냐.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그거는 결국 이익 보는 건 이재용 부회장이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그 형량이 뒤바뀔 순서는 구형하고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네. 이제 오늘 오후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시청자분들이 특히 어떤 점 주목하면서 보면 좋을지 짚어주시죠. 아마 이게 그 이번에 그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게요. 가장 큰 특징이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다는데 이게 다 간접 증거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거든요. 바로 이게 그 재단 지원에서는 재산과 뇌물 공여는 부정한 청탁이 있으냐 없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라든지 예. 또는 이게 뭐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아마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정유라 씨 지원 부분. 이게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건데 정유라 지원 부분의 가장 큰 중요한 쟁점은 경제 공동체. 바로 이게 이익 공유하는 관계냐. 예. 이게 핵심이 되는데 이것도 직접 증거는 없어요. 다만 이게 옛날에 뭐 옷값을 대납했다, 치료비를 대납했다, 집을 살 때 보태줬다 이런 게 이제 여러 간접 증거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게 이런 간접 증거를 가지고 판사가 과연 최순실과 박 대통령은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고 둘이 이게 공모했다. 예. 이 부분 이게 바로 직접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가, 추론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뇌물죄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도 이제 보도를 많이 하고 워낙 이런 사건이 많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뇌물죄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 증거가 없는 뭐 정황 증거, 전문 증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실제로 유죄로 판결이 났던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그렇죠. 이게 뇌물이라는 거는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에게 입을 다물면 예. 직접 증거는 거의 없죠. 따라서 이게 주로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 돈을 줬다는 시점에 은행 가서 이게 현금으로 돈을 환전했다든지 예. 또는 이게 뭐 누구 준 걸 갖다가 어느 종이에서 뭐 이게 수첩 같은 메모해놓은 게 발견됐다든지 예. 이런 데 여러 간접 증거를 가지고 당연히 주실 것이다 직접 사실을 유추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기는 있는데 아마 이게 본건에처럼 완전히 그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공모를 해가지고 민간인이 전적으로 돈을 다 가져갔는데 야 이게 경제 공동체로서 단순 뇌물이다. 이런 경우는 이게 하급심 판례 중에 특검에 제시한 뭐 한 개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예. 일반적으로 이게 보기는 어려운 경우고 그래서 이게 제가 좀 무죄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특검이 보면 이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긴 사건은 1심에서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 역시 유죄냐 무죄냐 여러 논란이 되는데 여론이 큰 역할을 했던 거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작용을 좀 할지. 제가 보기에 다 유죄는 아니고요. 예. 아마 이게 이화여대 없이 그 방해 업무 방해는 유죄가 됐지만 예. 가장 중요한 게 뇌물하고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특검에서 수사한 것 중에. 예. 그런데 블랙리스트는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실제는 무죄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이미 살았기 때문에 6개월 뇌물로 위정으로 이제 한 거지. 블랙리스트도 이게 조윤선 장관은 무죄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게 저는 다 유죄라고 보기 좀 어렵고 이번 사건이 이게 실질적으로 첫 사건이에요. 뇌물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국정농단에서 상당히 그 좀 예. 기초가 주목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